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곡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곡면론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은 곡면상에 있는 점을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원점의 선택은 자기 자유고 어떤 좌표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특히 원점의 선택은 자기 자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점을 정해놓고 얘를 x 벡터라고 했는데 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곡면이 2차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 일반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물론 이건 이제 파라미터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공 같으면은 주로 세타와 피를 쓰게 될 거고 그것도 세타랑 피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동안 세타와 피를 많이 써왔다라는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은 세타하고 피 쓰기 싫어서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런 식으로 쓰면은 n차원 구를 다룰 때 편해요. 왜냐면 n차원 구를 100차원 구를 다뤄야 되는데 세타, 피, 카이 해가지고 어떻게 100개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차원 구를 갖다가 다뤄야 된다. 그러면은 99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개의 반지름과.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시킬 때에는 점자로 수열화 시키는 것이 제일 편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한 거는 U하고 V로 파라미터라이즈 시킨 거죠. 따라서 U하고 V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FFF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First Fundamental Form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폼이라고 하는 것은 속칭 얘기하는 DU의 제곱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사실은 수학에서 Differential Form이라는 수학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은 DU, DV 이런 것들이 지금 Differential Form을 지금 강의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저기 있네 Math for Theoretical Physics라는데 Differential Form이 한 5번 정도 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참조를 하면 될 거고. 자, 오늘은 진짜 곡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면이 얼마나 휘어졌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 곡률에 대해서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리만 기하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건 다 가우스가 다 해놨다라는 거죠. 다만 완성을 못 시키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물려받아서 리만이 다 책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우스와 리만의 관계는 갈릴레이와 뉴턴과의 관계랑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가 뉴턴 역학이라고 얘기하지 갈릴레이 역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뉴턴 역학의 뼈대를 이루는 아이디어는 다 갈릴레이가 냈다라는 거죠, 사실은. 뼈대를 이루는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갈릴레이 뉴턴 역학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고 가우스 리만 기하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오늘까지 강의할 내용은 거의 대부분 리만이 안 등장하고 가우스로 미분 기하학이 거의 끝나게 될 거예요. 아마 학부 수학과에서 하는 쪽은 즉 가우스가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해놨다는. 자, 이제 이 곡률이라고 하는 것이 2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휘어진 정도가 사실은 방향성을 갖게 돼. 1차원이 휘어지는 경우는 딱 좋은 게 있네. 그래서 이렇게 1차원이 휘어지는 것은 1차원 빨랫줄에다가 무거운 놈을 걸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죠? 그래서 한 방향성만 가져서 우리는 곡선의 요철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휘어졌느냐. 위에서 봤을 때 볼록이냐, 위에서 봤을 때 오목이냐. 오케이? 그러니까 세컨드 딜리버티브를 갖고 결국 이 곡선의 개형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편한데 문제는 이제 2차원 표면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방향과 이와 수직인 독립적인 방향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다른 쪽 방향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이런 곡률을 갖게 되는 이러한 면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물론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그와 수직인 방향으로도 이렇게 되는 면도 있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대표적인 그런 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러한 모양을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그와 수직인 방향도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것은 결국 이 수박의 반구, 그죠? 수박 반통을 갖다 놓고 그려보면은 수박 반통을 화채한다고 다 빼버리고 그럼 반통 남을 거잖아요. 거기다 매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선을 그려보고 그러면은 결국 두 방향 다 위에서 오목한, 그죠? 위에서 오목한 커브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수박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수박을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수박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결국 이 방향에 이러한 위로 볼록한 이 방향에 위로 볼록한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는 오목하고 위로 오목하고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는 위로 볼록한 그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말에 타는 말 안장이죠. 바로. 그래서 말에 타는 말 안장을 보면은 결국 여기에 사람의 발이 걸쳐지는 곳이 되겠죠. 두 발이 걸쳐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말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바로 이거죠. 힙이 튀어나와서,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말 타본 사람은 알 거야. 뭐 타볼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은 저기 제주도 가면은 말 탈 수 있어. 달리는 말이 아니라 끌고 가는 말. 그래서 말을 타면은 이렇게 힙이 이런 동물들은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헤드라인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두 발이 걸쳐지는 방향으로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는 이러한 기스가 돼요. 얘는 이제 이 방향으로 봐도 이 모양이고 이 방향으로 봐도 이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커베처를 나타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얘를 만약에 플러스 커베처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커베처라고 정의를 했다면 양의 곡률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여기서는 둘 다 양양이고 얘는 음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양음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우스 같은 경우는 뭘 생각했냐면은 곡면에서의 커베처는 각각의 방향에 대한 커베처가 곡률이 하등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얘네들의 곱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둘이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가 즉 수박을 이렇게 반통을 갖다가 뒤집으면 결국 이렇게 놓인 수박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결국 얘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하학은 결국 곡면에서의 곡률은 얘네들이 같은 부호냐 아니면은 얘네들이 다른 부호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향의 곡률과 이 방향 그와 수직인 방향의 곡률 즉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독립적인 곡률이 나오게 될 텐데 물론 곡률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학적으로 가우스가 정의하는 그 곡률은 사람들이 컨벤셔널리 인정하는 그 곡률하고 공에 있어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핀 정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상식을 벗어나서 수학적인 정의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학자라 하더라도. 이게 더 많이 휘었는데 왜 곡률이 작냐,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제. 자, 이제 수학적인 부분은 그 뒤에 가서 얘기하게 될 거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하나를 음의 곡률, 하나를 만약에 양의 곡률, 부분 곡률이 되겠죠. 이 둘을 곱한 것이 바로 가우스 곡률이라고 알려지게 되는데, 바로 가우스 곡률이 진정한 곡률이고, 바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나타나게 되는 곡률이 바로 가우스 곡률이라는 얘기예요. 즉, 둘을 곱한다 그러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니까 둘을 곱하면 음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의 곡률을 가진 면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이 둘은 양의 곡률을 가진 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분기하학을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미분기하학을 다 하려면은 뭐 토러스, 투토러스, 구멍 2개, 구멍 3개, 구멍 무한대개까지 리만 서피스를 다 다뤄줘야 될 거고, 거기에서 가우스 보네 세오렘으로 가져야 돼서 오일러의 V-E 플러스 F는 2를 갖다가 구멍 수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토폴로지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꼭지점 빼기 V, 그렇지, 버텍스, 그 다음에 V면 꼭지점 빼기 모서리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는 2가 된다는 것은 구멍이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죠? 정육면체나 이런 것들 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구멍을 하나 뚫어봐, 도넛처럼. 그러다 보니까 공의 경우도 공은 무한 정다면체야, 그죠? 구멍 없고. 그래서 공의 경우도 V-E 플러스 F는 2야. 오케이? 근데 공에 구멍을 뚫으면 뭐가 되냐면 도넛이 된다는 거지. 그럼 도넛의 경우는 V-E 플러스 F가 1이 된다는 거야. 그거는 실제로 정육면체에다가 밖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점선면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가고 또 평행선 공준이 양의 공률이냐 음의 공률이냐에 따라서 평행선 공준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돼. 평행선 공준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배웠던 모든 수학을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대로 스피박이 대학원 수학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미분기하 전공자들을 위한 하얀 책 5권을 쓰게 된 거라는 얘기죠. 적어도 미분기하학을 전공하려면 이 5권을 돌파를 해라. 그러면 그 5권의 엄청난 정리와 증명을 통해서 근데 평생 내가 미분기하로 논문을 쓰고 미분기하로 수학과 교수가 될 거라면 그 책을 마스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고 양의 공률과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나오는 가우스 공률이 양인 경우와 가우스 공률이 음인 경우에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음의 공률을 갖는 그러한 케이스는 평행선이 흩어져요. 다시 말해서 음의 공률 상황에서는 평행선이 만나질 않아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이런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음의 공률이나 공률이 0인 경우나 똑같이 평행선이 만나지 않아요. 평행선은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평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선 공준이 달라져서 동의각 억각에 대한 성질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진다는 얘기. 자, 평행선 공준이 달라져서 동의각 억각에 대한 정리들이 다 달라지면 또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갖다가 증명을 할 때 뭘 써요? 평행선과 억각의 성질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증명할 때는 이렇게 증명하죠. A와 B와 C가 있다. 그럼 A를 지나서 BC와 평행인 평행선을 긋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B라는 각은 평행선 공준, 유클리드 기하학, 즉 공률이 0인, 가우스 공률이 0인 곳에서의 평행선 공리란 말이에요. 공준.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선 공준은 공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리가 뭐가 돼요? 나오는 것이 평행선과 한선이 예를 들어서 다른 한선 그 두 평행선과 평행하지 않는 다른 한선이 할선이 됐을 때 결국 억각은 같다, 동의각은 같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각은 각 B가 되고 이 각은 각 A가 되고 자,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아져서 각 C가 된다는 되죠. 자, 일직선은 180도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각 A와 각 B와 각 C는 합쳐서 일직선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다. 이것이 제일 간단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에 대한 증명이에요. 자, 이 과정은 가우스 공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우스 공률에서 이런 평행선을 걷을 때에 물론 평행선도 곡선으로 그려지죠. 그럼 곡선과 곡선의 각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곡선과 곡선의 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이 이루는 각으로 결정을 해줘. 오케이? 곡선과 곡선의 각.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은 여기서 삼각형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결국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즉 이러한 경우에 가우스 공률이 음인 경우에 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는 결국 접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더 작아지는 이유는 평행선이 저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양의 공률을 갖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뭐 수박에다가 공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러한 형태의 삼각형은 결국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그 공과 같은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세 각이 모두 직각인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꼭지점을 북극에다 놓고 두 개를 어디에다 놓으면 돼? 적도에다 놓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같도록 만들면은 소위 얘기하는 세 각이 90도인, 그래서 내각의 합이 270도인 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일 정확한, 그 사람이 똥배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제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서 매일매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가 되면 평자고, 그 다음에 205도가 나왔다. 심각하네. 그러면 줄이고. 그죠? 제일 정확한 거예요. 곡면이 얼마나 많이 휘어져 있는가를 나타낼 때. 저렇게 뭐 깡마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80도 나올 수 있겠죠. 재보면, 그죠?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한 200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하학을. 그러다 보니까 이 평면에서의 기하학, 즉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음의 공률의 기하학과 양의 공률의 기하학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독립적인 두 개의 커베처를 그러니까 공률을 정의해야 되는데 한쪽 커베처를 카파1, 또 한쪽 커베처를 어디 갔지? 요 커베처를 카파2라고 하는 독립적인 이 두 개의 커베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가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두 커베처를 곱해서 커베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커베처가 크면 클수록 공률은 커져요. 그죠? 카파1도 커지고 카파2도 커지고. 하지만 이 부호도 작용한다는 거죠. 부호는 결정적으로 음의 공률면이냐 아니면 양의 공률면이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느 방향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는 커베처가 생기고 한쪽 방향으로는 커베처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는 커베처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직선적이라는 얘기, 평면적이거나 직선적이라는 얘기고 한쪽 방향으로 커베처가 생겼다. 어디 갔지? 이거죠 뭐. 알루미늄 캔, 통. 이 방향 직선, 이 방향 커베처. 이런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가우스 커베처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가우스 커베처가 0이지만 얘도 가우스 커베처가 0. 가우스 커베처가 똑같이 0이지만 다른 면이 되는 거죠. 하나는 원통면이 되는 거고 하나는 평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원통면은 휘어진 면 중에서 제일 평면에 가까운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쉽게 만들 수 있고 복잡도가 떨어지는. 좀 얼핏 보면 안 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가우스 아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FFF에서는 주로 FFF라는 그 자체는 공률이랑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냐면 커베처에서의 곡선하고 관련된 거죠. 길이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공률하고 관련되려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가우스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죠.